평소보다 이게 생각하고 말하고 상권 분립인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던가 좀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근데 나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 어떤 인물이 옛날에 어떤 발언을 했다, 요것만 갖고 그 인물을 다 폄하하는 거는 저는 좀 팬덤도 너무 두터운데 안티 팬도 너무 두텁다 보니까 인기를 온전히 채우기가 윤 어게인인 것 같아. 여기 서초동에 많거든요. 윤 어게인. 누가 보수를 찍었는데 민주를 찍으면 어떻게 하세요?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네, 안녕하세요. 문살만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이제 6일 뒤면은 대망의 대선이 이제 앞에 그렇게 손이 떨려? 대통령 선거는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5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각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번 대통령님은 5년 채우시겠죠? 5년 어쨌든 저희가 이제 라이트하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저희의 선호는 1절 배제해서 저희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입을 꼭 다물고 하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5% 이상이신 3명,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호 순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또 문과도 살만하잖아요. 문과 2대 이과 1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과생이시죠? 그렇죠. 하버드 콤공이시니까 이과시고, 이제 나이로 치자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올해 이제 60세 결혼하셨고, 이제 병역은 전시 근로역으로 갔다 오셨어요. 공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팔이 이제 이렇게 굽으셨어요. 아직도 이게 팔이 안 펴지신다고 벌써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보시고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을 이제 문과로 가셔가지고 뭐 장학금을 위해서 이제 중앙대를 갔다. 뭐 이제 이런 말을 또 많이 붙여주셨고. 나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평소보다 이게 생각하고 말하고 도표를 보면은 재산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30억 8,900. 돈 많아요. 재산이 많으시네. 민주당인데 지금 돈이 많다고 비꼰 건가요? 지갑은 보수 아니신가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60세인데 30억이잖아요. 우리가 나이로 또 나눠봐야지. 1년에 5천만 원씩 모으셨다. 아파트가 이제 두 채시네요. 부동산이 이제 19억이신데 분당 아파트가 작아고 15억, 인천 아파트 전세. 인생 아파트 전세. 근데 이게 분당 아파트 자가 14억 얼마로 잡히잖아요. 이게 공시지가로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게 시가는 이거보다 한 두세 배는 될 수도 있죠. 자동차는 2006년식 뉴 체어맨을 가지고 계시고 2024년식 G80.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10억.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재산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 본인 재산이 8천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 재산이 이제 9억 정도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청렴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재산을 이제 상세하게 보자면은 봉천동 아파트가 이제 4억 8천. 이것도 이제 시가로 치면은 한 10억 원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2020년식 그랜저. 이거 변호사님 차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17년식인데. 17년식이요? 청렴하시다가 지금 차를 뭘로 바꾸셨죠? 바꿨습니다. 그렇죠. 게르만 구텐탁으로. 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이제 예상이 한 3, 4억 있는데 미수령이라고 했다고 하고. 제가 뭐 최근에 갔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하게도 이제는 보수당 대표로 나오시긴 하셨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토론회 때 그거는 좀 의외였어. 권영국 의원이라고 막 노동자 뭐 민주 이렇게 거리에, 그분도 이제 문과 변호사신데 김문수 후보랑 악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악수도 안 받아주고. 악수도 피하고 이랬는데 그분 재산은 또 25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통상적으로 부자들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보수 정당인데 재산이 적다. 근데 반대로 우리 이준석 후보는 나이가 85년생 3월 30일 40세인데 재산이 15억, 거의 15억 되네요.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재테크나 이런 거를 잘하셨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재산을 잘 모은 거는 김건희를 통해서 배웠다는 소문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김가희가 어떤 곳이죠? 김가희는 우리나라 최대 과외 플랫폼으로 이런 재산 모으는 방법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렇죠. 직접 골라서 배울 수 있는.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김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치인들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버셨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게 저도 참 궁금하긴 해요. 병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근로역 이제 팔이 다치셔가지고 이제 전시근로역이고 그 김문수 후보도 전시근로역. 이준석 후보는 산업기용령 병역 특례 대체공. 군대 간 사람이 그거 아무도 없네. 노무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제 수기 육군을 갔다 왔죠. 예. 저도 육군. 저도 육군 갔다 왔어요.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전과로 치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과가 3개가 있으시고 뭐 김문수 후보도 여기 적힌 거는 이제 3개인데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준석 후보만 전과가 없고. 자,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분이시죠. 훌륭하신 분이시죠. 저는 근데 일단은 그 입지전적인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릴 때 이제 공장 노동자로서 팔 다치고 그렇게 했는데 악으로 깡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 거기서 이제 독학해가지고 사법고시 붙고 이분은 이제 뭔가 실체가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성남시장하거나 경기도지사 할 때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건 있는 사람이다. 막연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것들을 만들 것 같다. 이런 점이 저는 이제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토론회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 사람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이 있구나 라는 건 느꼈어요. 그리고 근데 김문수 후보님은 이제 뭐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지지하는 거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약간 나쁜 거 나쁜 거, 약간 좀 본인 철학이 없는 느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건 나쁜 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철학이 있고, 약간 이준석 후보도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님은 약간 좀 그런 느낌. 단점을 이야기하자면은 리더십을 가지고 하려는 분들이 자칫하면은 좀 독재로 흐를 수 있다. 저는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대법관 수를 뭐 100명으로 늘리고 뭐 일반인들도 대법관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상권 분립인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던가 좀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뭐 그런 행보를 좀 최근에 보이긴 했죠. 뭐 부산에 사기업을 옮긴다든지 옮기게 해주겠다든지 사기업인데. 저는 뭐 요 세 분 다 이제 앞에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좀 이제 젊고 이재명 이야기하잖아. 지금 이거 다 셋 다 하는 거 아니야? 세 명 다? 정신 차리자. 어쨌든 정치를 다년간 굉장히 오래 해오신 분이니까 뭔가 노련함이 있겠죠. 이제 실용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반대편에서도 좀 강하게 이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측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팬덤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쪽 그리고 안티팬도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긴 하거든. 안티도 많고 팬도 많은 사람이 보통 대통령이 뭐 돼. 트럼프도 비슷하기도 하니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좀 단점이죠. 극성 팬이 없잖아. 극성 팬이 없고 뭐 안티도 많지 않아요. 관심 있어요. 장점으로 치자 보면은 TK 출신이고 국민의힘에서 약간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TK 출신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출신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갖고 있다. 단점은 저는 약간 의사소통이 좀 느리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바이든 보는 느낌이지 않았어요? 고령 이슈가 살짝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약간 저는 좀 짠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당내에서 핍박받고 또 제가 토론을 할 때 유심히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남의 말할 때 끼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말할 때 누가 끼어들면은 그 끼어듦을 당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 짠한 기류가 사람을 뭔가 좀 불쌍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동정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컨셉일 수도 있죠. 뭐 두 분 다 약간 대표적인 사건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이재명은 그 뭐 형수님이랑 또 사건이 있었고. 이분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 맞아. 그거 유명했죠. 약간 실제 모습을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 어떤 인물이 옛날에 어떤 발언을 했다. 요것만 갖고 그 인물을 다 폄하하는 거는 저는 좀 예를 들어 개인 간 통화잖아요. 그 통화에서 뭐 폐륜적인 발언을 한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화나면 사람이 뭐 일부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은 저는 이제 젊고 참신함. 참신하다? 뭐가 참신하다? 일단은 40세가 넘어야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는데 40.1세거든요 지금. 그걸로 딱 나왔으니까 참신하죠. 나이가 젊어서 토론을 잘하시잖아. 토론은 제일 잘하시죠. 그리고 그 일각에서 지적하는 그 싸가지 없음. 저희 이제 같은 세대에서 좀 봤을 때 통쾌함이 있다.
근데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옛날엔 더 약간 열정적이고 뭔가 더 이렇게 덤비면 싸우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면 그 영국 의회 보면은 각자 붙어가지고 막 서로 토론을 하거든요. 몇 시간이고 막 유머러스하게 하면서. 근데 그런 문화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막 가족 털고 뭐 옛날에 어디 갔다더라 이런 거 어떤 털고.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죠. 꼬투리 잡고 그런 거보다는 1대1로 이렇게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게 서구적인 정치 문화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어울리는 후보긴 하다. 실제로 영어로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영국의 그런 토론 문화를 우리 쪽으로 이제 의회에도 정착시키고 싶어요. 영어에 반했어요? 너무 멋있더라. 아 영어를 썼었어요 이준석 회원이? 아니 거기 이제 회원이에요? 그리고 지지 기반이 이제 2030 남자들을 확 잡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이제 유일하게 손을 들고 이제 반기를 제시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2030 남자표를 담보로 지금 7, 8%를 딱 잡고 있잖아요. 지금 2030이 쭉 올라가다 보면은 미래 보수의 주역이 될 것 같다는 인상은 좀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내놓은 공약들이 좀 간결하고 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좀 내놓은 느낌이라서 좀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유일한 단점이 있어. 이과라는 거. 반대하는 측면이 일부 있는 게 이 의료 개혁 때 이제 완전 시작부터 이제 의사 편을 엄청 들었어요. 일각에서는 뭐 여동생이 의사라서 그렇다. 또 이제 선거대책위원장도 이제 함익병 이제 의사 출신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준석 후보는 아까 얘기했던 팬덤이 강한 것도 있지만 자기 할 말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적도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반대편도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은 그 발언을 피하는데 자기 의견을 꿋꿋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반대편의 그 세력들도 굉장히 강하다.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좀 예상하고 있는 뭐 후보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 지지랑 그러니까 상관해 주세요. 저는 예상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한 90%. 90%. 95%. 5%는 있다고 봐.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이준석이다.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라고 보고. 아까 짠하다고 하셨죠.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가 격차가 좁혀지다가 단일화는 안 하더라도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이준석 하자 라고 해서 심리적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한테 몰표가 돼서 막판에 열풍이 불었을 때 그렇게 이준석이 당선될 가능성이 5%가 있다. 이준석 후보의 열풍이 불기 위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저번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이걸 딱 걸리고 문재인 정부랑 각을 세워가지고 딱 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2030의 젠더 갈등 이슈에 여성편을 확 들어 올렸어. 막판에. 그래서 거기에서 2030 남자들이 이준석으로 확 뭉쳐.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절대 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으로 확 뭉쳐. 확 뭉쳐. 그 시나리오 하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저번 그 선거에 그거를 약간 교훈 삼아서 그런지 저번에는 이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을 잡아서 그쪽 손을 딱 잡았는데 그쪽 손을 잘 안 잡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쪽 손을 안 잡으면은 이준석의 역전이 쉽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팬덤도 너무 두터운데 안티팬도 너무 두텁다 보니까 임기를 온전히 채우기가 저는 근데 뭐 누군가 된다면 5년을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한 몇 년이 걸리는데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5년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안티팬이 많다 보니까 우리 회계사님의 그 탄핵을 반대하는 이야기 잘 들었고 탄핵 반대였어요. 윤 어게인. 제 생각도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정당 진보 보수 다 찍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당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고인물. 저는 두 당 다 찍어봤어요. 저도 왔다 갔다는 한 거네. 윤 어게인인 것 같아요. 여기 서초동에 많거든요. 윤 어게인. 누가 보수를 찍어보는데 민주를 찍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저희의 호불호를 최대한 보이지 않는 선에서 각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 대선 선거니까 각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